네. 자, 그러면 오늘은 롤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아저씨는 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제2의 칸트야. 제2의 칸트라는 건 어렵기도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 한 방에 다 이렇게 아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예. 어떻게 이걸 한 방에 다 알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훌륭하다고 할게요. 이분이 만든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만 갖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네. 일단 롤스 아저씨는 칸트처럼 자기가 말을 막 만들어내. 자기가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만의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만의 용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개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이분 책 이름을 써드릴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 책이 이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등등등이 만민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시고 있어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함을 추구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는 효율성이 중요해요? 공정성이 중요해요? 공정성이 중요하다. 뭐가 많이 성취하는 것보다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지만 핵심적인 롤스의 주장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스 아저씨의 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롤스 아저씨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분배해서 공정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잘 마련해서 공정한 절차를 잘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나타난 차등적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한다. 그래서 자신을 절차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2학년 때 법정 시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100m 달리기를 해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고 이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얘가 열심히 달려서 1등하고 얘가 2등하고 얘가 4등하고 얘가 5등 얘가 3등한 결과는 공정한 거야 안 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죠. 롤스는 이 게임의 규칙이 공정해서 그 뒤로 나오는 결과가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차등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공정하다. 괜찮다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공정한 뭐가 마련되어 있는 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게 있고 다른 기준은 없대요. 다른 기준은 없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절차적 정의를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요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이 아이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분배의 기준을 삼으면 끊임없는 재분배를 해야 해요. 결과만 기준으로 한다면 얘가 꼴찌라는 거예요. 얘가 꼴찌야.
꼴찌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얘를 도와주면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왜 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난 1등하고 얘는 2등하고 얘는 꼴찌한 건데 왜 얘를 도와주냐? 그럼 나도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분배를 또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분배하지는 말고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정의롭고 바람직하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설명될까요? 네. 특히 이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를 강조하셨던 아이들이 공리주의.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무슨 행복? 최대 행복이 목표잖아요. 몇 사람은 잘 살아.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이 맞지 않아.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자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미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졌을 때 도와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또 뭔가를 분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롤스 아저씨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셨느냐. 첫 번째,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썼어요. 롤스는요, 개인주의자예요. 롤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이유 없이 침해당하거나 간섭당하면 안 된다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엄청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원초적 입장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원초적 입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사회적인 실험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에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존재하는 상황이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계약을 맺기 이전 상황과 동등해요. 비슷합니다. 계약을 맺기 이전, 우리는 이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면 어땠을까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계약론은 무슨 주의예요? 개인주의입니다. 딱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무론 계승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트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칸트 계열이냐면 이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나온 원칙은 지켜야만 하는 원칙이에요. 지켜야만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의무론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을 하는데요. 원초적인 입장은 왜 설정하는 거냐면 사회적인, 자연적인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잘 마련해야지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잘 마련해야 돼 라고 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에서 공정한 절차가 뭐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걸로 설명하기가 선생님이 지금 조금 어려워서 요 달리기를 트랙에서 달리는 경기로 바꾸려고 해요.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는 1번에서 달리고 어떤 선수는 2번에서 어떤 선수는 3번 레인에서 어떤 선수는 4번 레인에서 달립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보통 어떤 방향으로 달리죠? 이 방향으로 달리죠. 이 방향으로 달립니다. 거꾸로 달리는 경기, 공식 경기 본 적 있나요? 없죠. 왜 이 방향으로 달릴까요? 이게 편하니까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달리는 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우리는 이게 오른손잡이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편할 거야. 이게 공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는 거를 공정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는 불리하다고? 왼손잡이한테는 불리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오른손잡이가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정해져 있으면 이 공정한 어떤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이미 안 공정한 그런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여성이시고 학생이시고 남성이시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잘 사는 건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야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 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등한 어떤 절차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다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무지의 베일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써서 우리가 공부를 잘할 건지 키가 얼마가 될 건지 뭐 남자로 태어날 건지 대한민국에 태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라고 설정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기억. 무지의 베일은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몰라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특수한 사실은 모른다. 다시 설명하면 개인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흑인일지 황인일지 백인일지 개인의 특성 혹은 우리 아빠가 대통령일지 다리 밑에 그지일지 이재용 대기업 회장일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가정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는 것도 있어요. 좀 중요한, 요즘에는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와서 여기를 조금 중요한 표시를 할게요.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요즘은 모르기만 하다가 아니라 아는 것도 있다에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표시할게요. 뭘 알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 게 좋은 거예요? 다리 밑에 거지로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태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건지 다리 밑에 그지 아들로 태어날 건지는 모르지만 그지로 태어났을 때보다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좀 잘 살겠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행복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게 좀 더 자유롭겠구나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심리적 사실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상황에 놓이면 나는 불행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이 상황에서는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롤스 선생님은 내가 계산을 해서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인간을 무슨 존재로 보냐면 합리적인 존재로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에 놓여 있어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내가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중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나쁜 상황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상황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좋은 상황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롤스가 생각하는 동일한 어떤 원칙을 산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 계산했다고? 의무론. 이럴 수밖에 만든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어떤 걸 결정할 거냐면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1번으로 태어날지 2번으로 태어날지 3, 4, 5번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0m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제일 유리해? 1번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제일 불리해? 4번에게 제일 불리해. 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어디 갈지는 몰라.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 1번 갈 걸 걱정해요? 4번 갈 걸 걱정해요? 4번. 우리 모두는 4번으로 갈 걸 걱정한다는 거야. 이게 뭐 시켜서도 아니고 뭐 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4번으로 가는 걸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표현이 위험 회피적인 내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은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롤스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최소 극대화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합의한다는 거예요.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 결론을 도출하는 이 과정이 지금 선생님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의 비판을 엄청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굉장히 혁신적인 훌륭한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 이 정의의 원칙은 별칭이 있어요. 별칭이.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의해야 할 원칙이죠. 네. 동의할 원칙이라서 그 원초적 입장에 놓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갖는 정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야 라고 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의관이라고 합시다. 관이라고도 하고 감이라고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단어가 선생님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공유된 정의관. 네. 공유된 정의관. 네. 공유된 정의관.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정의의 원칙을 다수결로 도출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수결. 다수결은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얘네들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타인에 뭐하다? 무관심해요. 타인과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오로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거 오늘 생각나죠? 허수령 있네.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의미는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를 들면 자유권, 평등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뭐 시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흑인들을 백인 경찰이 어떻게 했어? 과잉 진압했잖아요. 과잉 진압해가지고 죽였죠. 죽었죠? 죽었죠. 예, 그래가지고 왜 흑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라고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건 뭐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될 혜택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정의로운 게임 아니겠어? 라고 보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아이는 대기업 대통령 아들이에요. 대통령 아들이고, B라고 하는 아이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에요. C는 연예인 아들이에요. D는 성국이란 말이야. 심판이 야, 너 대통령 아들이니까 대통령 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 사회에 기여한 가치에 비례해서 사회적 지위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너는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너는 80m 앞에서 출발해라. 너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의 자녀니까 60m 앞에서 출발하고, 넌 연예인의 자녀니까 세계에 어떤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했어. 그러니까 40m 앞에 출발하고,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0m에서 출발해. 라고 한다면 이 게임이 정의롭게 했냐는 거야. 안 정의롭지? 안 정의롭지? 네. 왜? 왜 불공평하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균등하지 않은 게 문제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에 많이 기여한 가치가 클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왜 안 공평해? 다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원초적 입장이 아니면서 사회적 우연적인. 그렇지. 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룬 성과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 때문에 얻은 거니까.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이 사람한테 반영을 하는 거니까.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흑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백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백인 됐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우연한 가치로 인해서 뭔가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어떤 게임의 규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누려야 될 권리는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도 사람이고 얘가 특별하게 노력한 게 없다라고 본다면 얘네들의 입장은 모두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0m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야, 그래야 공정한 거지,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되어갖고 백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롤스는 이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우선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원칙에 비해서 우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롤스는 여러 개의 원칙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여러 개의 원칙 중에 무슨 순위가 있다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평등한 자유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평등을 허용하는 경우예요. 중요한 표였으니까 빨간색으로. 이게 또 뭔 말이야? 평등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불평등하래.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 백인이건 확인이건 흑인이건 다 그냥 0m 앞에서 출발해라. 백인, 흑인, 황인인데 외계인이야.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 0m에서 출발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인은 성인 남자야. 성인 남자. 흑인은 어린 여자아이야. 어린 여자아이. 얘는 뭐였죠? 황인은 장애가 있어. 얘는 성국이야. 이렇게 해놓고 야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0m에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뭐 이래 버리신다면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역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모두가 0m에서 출발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게임이 뭐하지 않은 거야?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여기 적용해 본다면 저 앞쪽으로 나가야. 누가 4번이 앞에서 출발. 그쵸? 앞에서 출발해요. 앞에서 출발해. 어디야 얼마큼만 앞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50m. 50m.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얘가 제일 유리하죠. 네. 얘가 제일 유리하죠. 네. 얘가 한 바퀴 돌 때까지의 거리가 뭐 만약에 500m라고 한다면 얘도 몇 미터만 돌아야 돼? 500m만 돌게 앞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얘도 500m만 돌게 앞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얘도 500m만 돌게 앞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에서 출발하는 아이가 누가 돼버렸어요? 4번이 돼버렸죠. 제일 끝에 있는 아이가 가장 앞에서 출발을 해야 맨 앞에 있는 아이와 동등한 위치가 돼버렸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 불평등을 허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조건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야?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회 등등의 원칙. 원칙이라고 해서 얘네들 1번부터 4번이 이 게임에서 공정하게 누구나 금메달을 딸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차별 대우함으로써 이 게임에서 1번과 4번이 모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설명 이해되시죠? 네. 쓸게요.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1번도 금메달 딸 수 있어야 되고 3번도 금메달 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누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신분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장영실이어도 출세하기가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잖아.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아저씨가 세종대왕 뭐죠? 선생님이 세종대왕님이 이 사람을 막 고용을 하니까 양반들이 막 미워하고 막 이랬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노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아닌데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다 라고 롤스 아저씨는 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니은, 사실은 니은이 먼저야. 먼저 써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꿨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번과 4번 중에서 1번과 4번을 출발 지점을 어떻게 배치해야 돼?
다르게 배치해요.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차등적으로 대해야 기회가 균등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이건데 선생님 설명 때문에 일부러 바꿔서 썼습니다. 얘네들을 봤을 때 4번인 아이가 가장 불리해요. 그죠? 이거 얘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번이 됐어. 우연하게 4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번인 아이한테도 1번처럼 동등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출발하게 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소 수혜자라는 표현을 롤스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최소 수혜자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더 익숙하냐면 사회적 약자가 익숙하죠. 수혜라는 말이 혜택을 받다라는 말이야. 여기서 혜택을 받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1번,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 수혜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서 가장 이 상황에서는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뭘 허용할 수 있다?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깜놀. 이해되시죠? 힘들어. 자, 그때 이 차등은요, 롤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역시 중요한 표현인데, 롤스는요, 우리가 1번이 된 거는 우연하게 얻은 거다. 우연하게 얻은 거는 오로지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공동자산이래요. 물론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IQ가 200이야. 그러면 공부해서 내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입장이에요. 이게 1번이 된 게 얘가 우연히 가진 거기 때문에. 우연히 가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가 불평등하게 혜택을 받아도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보여요. 정의로운 거다. 최소 수혜자가 맨 앞에서 달려가는 혜택을 받아도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야. 왜냐하면 얘가 공짜로 우연하게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얘와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서 당연히 혜택이 공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불균등한 어떤 처우와 혜택을 주는 사회가 되어도 이 사회는 얘도 공평하고 얘도 공평하고 얘도 공평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불균등하게 혜택을 주어도 이 사회는 사회협력, 사회는 상호 협력 체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상호협력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 다른 색깔을 썼으면 좋겠는데 복지를 위한 재분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금 정책 같은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찬성.
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복지 정책이기는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복지 정책이기는 하지만 얘는 이미 다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누가 1등하고 누가 3등 했어. 그럴 때 꼴등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롤스는 시작할 때부터 동등하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지 정책을 찬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4번. 롤스의 이상사회. 이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데 롤스가 사회를 여러 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예요. 적용이 잘 되어지는 사회. 이걸 롤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질서 정연한 사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고유명사야. 질서 정연한 사회. 네, 대명사. 네, 아무튼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어야 바람직한데 이런 사회의 특징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도 롤스가 만든 거야. 우리 말을 만들었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결과를 기준으로 분배를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공리주의식 복지 정책에 반대하고요. 얘는 소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정책을 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식의 복지정책과 얘의 복지정책이 조금 다르다. 이거 느낌이 오나요? 다 누군가가 다 이미 다 가진 상태에서의 약자를 도와주는 방식과 처음부터 이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이렇게 소유의 영역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똑같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우리 빅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4층인가요? 4층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다리가 불편하신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분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 분은 아침부터 낑낑하면서 뭐 다리가 한쪽만 불편하다고 합시다. 그럼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오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땀 삐질삐질 흘리는 가운데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써야 돼, 소독도 해야 돼. 얘 노력과 여러분처럼 그냥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올라오는 사람의 노력과 누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자기가.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줬어. 롤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이 불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지. 이 장애인도 여러분과 똑같이 학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불평등한 혜택을 준 거잖아. 그런 경우에 똑같이 공부를 했어. 근데 장애인이 1등 하지 않고 뭐 40등 했다고 합시다. 어떤 아이가 1등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1등을 하고 장애인이 40등을 했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그 결과 1등하고 40등한 그 결과는 롤스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갖게 만들어주는 복지정책을 실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지 이미 다 결과가 나왔어. 그냥
장애인들 뭐 학교를 다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했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합시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아이를 그냥 대학에 붙여준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기준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공리주의 방식의 어떤 분배는 옳지 않고 공정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를 올스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훌륭하다 진짜 니네들. 이거는 학원대에서 한 학기를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얘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생명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야.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진짜 어려운 건 끝나는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네.